일각에서는 블랙박스 상에서 이제 두 부부가 싸우는 와중에 그래 다 같이 죽자 이렇게 말해가지고 돌진을 해서 사고가 났다는 말도 있었는데, 이 사람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5년 이하의 징역 정도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피해 남성들에 대한 또 조롱과 모욕이 이어졌었거든요. 이분들은 또 어떻게 처벌을 해야 할까요? 좀 특정 여성 커뮤니티에서 많은 조롱글이 달리고 있어요. 제가 본 가장 큰 충격적인 거는 볼링절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래서 좀 기자님이 만약에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또 같이 조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유롭게 하면 하준규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7월 1일 월요일에 아주 좀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죠. 네, 저도 집에서 이렇게 뉴스를 딱 틀었는데 교통사고, 차량 돌진 사고가 났는데 9명이 사망했다 이런 말 들어서 요즘 같은 시대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9명이 죽을 수 있나 이렇게 저도 굉장히 의아했었는데, 뉴스를 보니까 그 사정을 저희가 충분히 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은 시청역 교차로에서 일방통행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한 68세 고령 운전자가 모는 자동차가 인도로 돌진을 해요. 그래서 9명을 거의 뭐 순서대로 이렇게 쭉 쳐버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사하신 분들이 상당수고, 또 이송 중에 많이 즉사를 하고 또 부상을 입는 이런 아주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건을 좀 보자면은 운전자는 55년생 고령의 68세 운전자시고, 또 현재 지금 경기도 모 시내 운전회사에서 버스 업체에서 운전사로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현역 운전사라 그래요. 그래서 거의 평생을 운전사로 하셨기 때문에 상당히 능숙한 운전 실력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일방통행 길에서 이렇게 갔다는 것도 의심스럽고 이렇게 갑자기 고속으로 갔다는 것도 의심스럽고, 그래서 좀 여러모로 좀 궁금하고 의아한 점이 많은 사건입니다. 일각에서는 블랙박스 상에서 이제 두 부부가 싸우는 와중에 그래 다 같이 죽자 이렇게 말해가지고 돌진을 해서 사고가 났다는 말도 있었는데, 그거는 또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고요. 경찰에서는 블랙박스에서는 특별히 싸움의 흔적이나 아니면은 뭐 우발적인 운전 이런 흔적은 보지는 못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갑자기 가속이 돼서 놀란 듯한 뉘앙스는 있었는데, 또 이거에 대해서 오늘 오전에 또 자동차 장인의 명장이라는 분이 나오셔서 자동차의 자체 잘못일 가능성은 7, 또 운전자 잘못일 가능성은 3 이런 식으로 좀 주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정말 이 자동차의 급발진 사고인지 아니면은 운전자의 운전 미숙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좀 논의되고 있습니다. 특히 좀 가해 차량 같은 경우는 제네시스 G80인데 좀 구형 차량이더라고요. 근데 이 차량이 긴급제동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다 그래요. 요즘 같은 차는 대부분 긴급제동 기능이 탑재되어 있기 마련인데, 또 당시에는 이게 또 선택률이 높지 않았던 좀 고급 옵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선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 또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또 급격한 속력이 나은 경우에는 또 급격한 제동이 또 운전자를 다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작동이 안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차가 하필 또 과거에 이 기능으로 인해서 리콜 대상 차종이었는데, 어쨌든 또 이 차는 또 이 부품을 교체를 했어요. 어쨌든 리콜도 잘 받았고, 차체 자체 문제가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좀 많이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가해자가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가해자가 근무하는 회사의 대표도 뭐 이게 회사 운행 중에서 낸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이 사람을 뭐 징계를 할 수는 없다, 이 사법조사 대상이나 이 결과를 좀 지켜봐야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가해 운전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 것인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따르면 차 또는 노면 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또 제3조에서 처벌의 특례를 통해서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망사고를 일으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건 이제 도로교통법이라는 특별법의 이야기고, 형법 제268조에서는 업무상 과실이나 중과실치사상으로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또 5년 이하의 금고. 그러니까 종합해서 보면은 대략 한 5년 이하의 징역형 정도로 좀 예상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 변호사인분이 이제 인터뷰를 하신 게 따르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 한 사람 한 사람 친구에 대해서 뭐 죄가 이렇게 가중돼서 징역형이 굉장히 길게 나온다, 거의 종신형도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거를 통쳐서 하나의 과실로 봐서 하나의 뭐 결과, 물론 이제 여러 명이 사망했기 때문에 이런 가중은 하겠지만 사람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5년 이하의 징역 정도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처벌이 좀 약하다라는 측면도 볼 수는 있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홧김에 정말 에이 이 사람들 죽어도 상관없어 라고 한 미필적 고의로 이렇게 이른 거라면 당연히 엄하게 처벌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게 과연 미필적 고의가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과실인지 이것도 좀 다퉈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님, 이번 사건을 두고 특정 커뮤니티에서 피해 남성들에 대한 또 조롱과 모욕이 이어졌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또 기자님이 다룬 것들도 있고 한데, 이분들은 또 어떻게 처벌을 해야 할까요? 사망자가 9명 전원이 또 어떻게 남성이시더라고요. 그것도 정말 참 안타까운 일이기도 한데, 뭐 남녀를 떠나서.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마침 남성이 9명이라는 이유로 좀 특정 여성 커뮤니티에서 많은 조롱글이 달리고 있어요. 제가 본 가장 큰 충격적인 거는 볼링절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이게
9명이라고 해서 이런 말을 하나요? 권선미 기자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커뮤니티의 상태를 어떤 여론이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또 좀 발굴하셔가지고 또 기사도 많이 내주셨더라고요. 이분들에 대해서 처벌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형법제 308조에 사자 명예훼손죄가 있습니다. 죽은 사람인 사자에 대해서 그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경우에는 사자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고요. 또 안타깝게도 이제 죽은 사람에 대해서 욕설을 하는 경우인 사자 모욕죄는 우리 법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아요. 사자 모욕죄는 없지만 이건 또 사자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또 그런 불법행위에 대한 채권은 또 유가족들에게 상속되기 때문에 유가족들이 이걸 이유로 이제 그런 댓글 단 사람들한테 명예훼손이나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사를 쓴 기자분한테도 그 명예훼손적인 발언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이분이 이걸 수집한다고 들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아우, 제가 평소에도 좀 같이 눈여겨보고 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기자님이신데, 이제까지 이런 우리 기사 많이 봤잖아요. 어디 사이트에서 뭐가 있었다 이런 기사들 중에 하나라고 봐요. 거기에서 있었던 이런 충격적인 거에 대한 기사를 썼는데, 그 기사를 썼다는 이유로 너는 뭐 남성 편을 드는 어떤 기자나 뭐 또 블라인드에도 뭐 무슨 이제 기자를 욕먹였다 이런 말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 부분은 좀 동의하기 어렵다고 봐요. 뭐 남녀 간의 이런 갈등 문제를 떠나서 어떤 커뮤니티든 좀 사회에서 안타까운 이런 죽음에 대해서 애도하는 시간에 반인륜적인 글을 쓰는 게 있다고 하면 충분히 보도 가치가 있는 거고, 그냥 인터넷에만 쓴 게 아니라 어떤 분은 또 추모하는 자리에다가 무슨 케찹 터졌다 뭐 이런 말을 써놓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보도한 거는 저는 오히려 좀 용기 있는 행동이다. 그래서 이런 기자님이 이렇게 고생하는 거가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그래서 좀 기자님이 만약에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또 같이 조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그 시청역에서 교차로 차량 돌진 사고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이 부분이 과연 자동차 차체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인지, 아니면은 운전자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한 미필적 고의 또는 고의에 의한 사고일지, 아니면 운전자의 과실에 의해서 일어난 사고일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조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결과가 너무 안타깝고 지금 그 애도의 시간이긴 합니다만, 또 이 운전자가 또 억울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저는 제 주관적으로 봤을 때 이게 과연 차체 결함일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전체적인 정황을 봤을 때 결함일까라는 의심이 좀 들긴 하고, 또 실제 차체 결함이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차체 결함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을까? 굉장히 까다로운 요건이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엄밀한 수사가 이루어져서 좀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결과가 잘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